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이제는 늘 교수님으로 여쭙다가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이 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뀐 이름이 아직 적응은 안 되시겠지만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잉원 미국 방문 직전에, 그러니까 차잉원 총통이죠. 네. 대만 총통 미국 방문 직전에 온두라스가 외교 단절을 했고, 그 마잉주 전 총통입니다. 이분은 또 중국을 방문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만의 정치권에서 미중 갈등이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좀 그 대만, 타이완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차잉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잉원 현직 총통이 이번 주 29일부터 중남미를 거쳐갖고 미국을 방문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일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기에 또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네네. 예, 일단 그 과테말라를 거쳐서 가거든요. 뭐 이것도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 외교관계 단절됐기 때문에 미국으로 바로 못 가고 네네. 외교관계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중남미에서 과테말라를 거쳐서 미국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시기에 차잉원 현직 총통의 미국 방문에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마잉주 전 총통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 그 한 8년을 총통으로 재직하면서 그 시기에 그래도 이 양안 관계가 네네. 중국하고 타이완 관계가 제일 그래도 프렌들리했다라는 네네네. 그 시기의 주인공이었던 마잉주 전 총통이 하필이면 이번 주에 또 중국 본토를 방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직 총통이든 전직 총통이든 대만의 총통이 중국 본토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네네. 그럼 그것도 또 역사적인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직 총통이 미국 방문하고 정확하게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현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는데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예. 사실 언론의 같은 그 보도의 비중도 차잉원 총통이 미국을 방문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뒤덮여야 되는데 예. 그거보다는 마잉주 전 총통이 사상 최초로 처음으로 중국 본토를 방문한다. 사상 최초니까. 예, 사상 최초니까 이것이 막 이거 언론을 관심을 받으면서 또 약간 뭐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그 중국에서는 첫 방문이니까 최고 예우를 준비하고 있다. 뭐 국가 원수급을 준비하고 있고 난징하고 우한, 충칭, 샹하이처럼 이게 방문을 하는 도시는 거기에 신호등까지 다 계산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좀 네. 마음이 좀 불편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또 시기가 겹치는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네.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가장 또 관심을 받는 것이 중국하고 관계하고 미국하고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하필이면 차잉원 총통은 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대표 주자이고 그렇죠. 마잉주 정 총통은 중국하고 관계 회복을 하나의 주장하는 중국을 또 예. 국민당의 대표적인 또 그렇죠. 예, 정치인이니까 그럼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이게 거대 양국의 또 대리전 형태를 네. 띠는 거 아니냐? 음.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차잉원 총통이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은 것이 하필이면 또 지난 주말에 25일 날 네네. 몇 안 남은 대만하고 지금 수교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한 지금 13개 그렇죠. 네. 별로 안 밖에 안 돼요. 되거든요. 예. 근데 온두라스가 그래도 그나마 좀 비중이 있는 국가였는데 25일 날 우리 이제 대만하고 더 이상 외교 관계 끊겠다. 중국하고 수교를 맺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80년 외교 관계를 맺어왔는데 갑자기 단절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방문 며칠 앞두고. 네네. 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도 격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만 외교부에서 우리한테 사실 온두라스가 3조 원 지원금을 급하게 요청했는데 우리가 거부하니까 중국 측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제 이런 차이나 마니 때문에 넘어갔다. 이런 성명도 발표를 하고 그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또 힘을 실어줬습니다. 중국이 온두라스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지원 조건을 약속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나면은 중국은 약속을 안 지킬 가능성이 많다. 네네. 미국이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그 이제 대만 온두라스가 빠져나갔으니까 대만 수교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3국이 남았는데 바티칸하고 과테말라, 아이티 이런 정도 국가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과테말라 정도도 없다면 이번 미국 방문할 때 참 IT를 거쳐서 가야 될 뻔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파라과이가 하나 남아 있네요. 파라과이. 예, 파라과이가 그래도 하나 남아있습니다. 네네. 더 있네요.
그래요? 다음은 이제 동티모르 얘기입니다. 동티모르가 이제 아세안 회원국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이라고요. 그래, 왜 그거 참 그렇습니까? 그게 예외입니다. 동티모르 그 독립할 때 2002년에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002년에 이제 월드컵이 열리던 해여서 네. 한일 월드컵. 네네네.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힘겹게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독립하고 나서도 지금 인구 한 130만 되는 이 신생 소국이 지금 GDP가 한 $1,000? 1,300달러 1인당 그 네네.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독립을 하면 보통 그 식민 지배했던 인도네시아하고 좀 껄끄럽거나 네. 그리고 동티모르가 어디 이제 아세안이나 이런 데 가입하려 그러면은 보통 좀 이게 좀 회방을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좀 거북해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제일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것도 참 그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그 지금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올해 의장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의장국이라는 지위에 맞는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한 요청도 있는 것이고 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국내에서 지지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국내 정치를 상당히 잘했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뭐 약점이랄까 아니 좀 부족한 점이랄까 외교에서 업적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위상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과거 식민 지배했던 또 상당히 그 독립을 하지 마라고 독립 과정에서 유혈 진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동티모르하고 동티모르를 아세안에 가입시키는데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외교적인 업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북아일랜드 문제하고 아일랜드 문제를 영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막 도와주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네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과거에 학살했던 것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최근에 한 2번, 3번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동티모르에 인도네시아가 조금 그 지원을 아끼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하고 호주가 특히 호주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그 동티모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제1의 투자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아예 그 중국하고 그 호주의 영향이 너무 지나치니까 인도네시아 바로 옆에 있지만 전혀 인도네시아와 관계없는 나라. 저 과거에 미국으로 보면은 그 큐바 같은 경우에 네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바로 턱 밑에 큐바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 유념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티모르가 생각보다는 그 카톨릭 신자가 거의 99% 정도입니다. 네네. 아시아에 있지만 아시아의 카톨릭 신자가 이렇게 많은 거는 필리핀하고 동티모르 정도죠. 예.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도 같은 그 캐톨릭 국가라고 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이 최근에 뭐라고 자꾸 이렇게 연설을 하냐면은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세안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런 문장의 연설을 하면서 유럽 국가와 캐톨릭 국가들이 관심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국제사회 비판 여론 왜 가입 안 시켜주냐 이런 걸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앞장서서 가입시켜주겠다 이제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예. 되겠네요. 예. 다음 소식은 영국 의원들도 직위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건가? 한국 기업에 컨설팅하면서 거액을 요구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아침자 그 영국의 뉴스들 신문들 보니까 상당히 큰 비중으로 다뤘고 특히 그 옵저버지에서는 아주 크게 헤드라인 톱 뉴스로 다뤘어요. 이게 그 영국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레드 바이 동키스라는 이게 원래 그 브렉시트 하지 말자라는 그 안티 브렉시트 시민단체였는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막 이 시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유명한 시민단체인데 네네. 이게 최근에 특히 그 보수당 출신의 의원들이 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서 겸직 특히 외국 기업이나 이런 데 사회이사라든지 컨설팅 자문위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너무 거액을 받는다. 네네. 이게 로비에 취약한 거 아닌가 이런 걸 자꾸 지적했거든요. 그 일종의 좀 그 페이크 컴퍼니 가짜 인터뷰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함정 인터뷰? 함정 예. 취재? 이런 걸 해가지고요. 네네. 하필이면 왜 또 사우스 코리아 우리 한국을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짜 기업 서울 소재의 한성 컨설팅이라고 속이고 예. 그 팀장이 이름도 소연리라고 나와요. 화면에 다. 그래서 영국의 유력 의원들 20몇 명한테 우리 한국 기업 돈 드릴게요. 우리한테 자문위원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만 15명은 응하지 않았는데 5명 응했다는 거예요. 의원이 그중에서 전직 재무부 장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현직 의원 5명이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그 자문 좀 해주시면 우리가 돈 드릴게요. 얼마 드리면 됩니까? 의원님이라고 이렇게 한국 기업이 물었더니만 한 달에 최소 £10,000 정도 주시면 제가 자문위원 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10,000면
한 1,500만 원, 1,600만 원 네.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5명 의원이 다 대부분 다 노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영국의 의원이라서 한국이나 뭐 일본에 있는 개인 사기업에게 자문위원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다고 봤었는데 예. 대부분 다 10,000파운드 주실래요?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판 여론이 많이 생기면서 그 영국의 국민들, 시민들이 우리나라 국회에 의원들이 겸직 금지 조항이 아직까지 없었어? 이런 여론이 생긴다는 거죠. 네네. 저렇게 쉽게 외국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위원하겠다고 우리는 그런 조항이 없어?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이라는 게 말이 자문인지 진짜 모든 고급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그럴 수 사람들이잖아요. 있죠. 나라 네. 돌아가는 사정을.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왜 하필 우리나라로 속여가지고 한성 컨설팅. 몹시 시민단체에게 유감을 전하는 바입니다. 왜 이런 안 좋은 일에. 자, 다음은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이 오늘 폐막하는데 글로벌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 3일간 주말에 이제 열렸으니까 토일월 열리니까 우리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대요. 네네. 이재용 그 삼성전자 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 이번에 참석하는 글로벌 CEO들이 마음이 좀 많이 참석했어요. 이재용 회장도 참석하고 그 애플의 팀쿡 그 CEO도 참석하고 화이자 CEO 뭐 다 참석을 했는데 마음이 저는 좀 불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시기가 상당히 네. 민감하니까 미국이 또 지난주에 바로 미국의 그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중국의 투자를 제한한다라는 네. 그런 가이드라인까지도 지난주에 21일 날 발표했거든요. 그랬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또 주말에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지금 한 20몇 년 된 중국 그 국무원이 직접 주최를 하기 때문에 네네. 또 안 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재용 회장은 태도를 상당히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영어로 왜 로우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식 행사는 언론 나와서 막 웃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딱 삼성 전자 공장이 있는 곳만 방문을 딱 공항에서도 뭐 어떤 인터뷰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뭐 지금 그 팀쿡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막 네네. 중국하고 우리 애플하고는 뭐 상생 관계고 막 이렇게를 했는데 팀쿡도 좀 참여를 해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애플의 생산이 7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공장 생산이. 근데 소비는 20% 정도예요. 그럼 거기 가서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재용 회장은 오로지 날씨 얘기로 이렇게 좀 넘어가던데 그런 로우키 모습이 보여줬던 주말이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틱톡 요즘 아주 뭐 미국은 특히나 아주 핫한데 보통 이제 퇴출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전 세계가 좀 연대하는 분위기인데 나는 틱톡 퇴출에 반대한다면서 미국 하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지지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예. 민주당의 진보 성향의 뉴욕시 의원이거든요. 우리 저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이름 좀 길어서 AOC라는 약어로 이름 많이 유명합니다. AOC 스타 의원입니다. 89년생이고 지금 한 33세쯤 되는데 이게 상당히 주요한 그 이슈 같은데 좀 소수 의견도 많이 내요. 네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성 문제 같은 그런 거 네네. 미투 운동했을 때 맞는데 미투의 남성한테도 그 항변의 기회는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소수 의견을 많이 내고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틱톡 퇴출을 반대한다. 이유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그 먼저 그 국민들에게 정보를 다 공개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줘라. 상당히 괜찮은 문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네. 이런 걸로 딱 올려가지고 상당히 그 여론을 또 반전시키는 그런 스타 의원입니다. 그 30일 내에 연방 정부의 틱톡을 모두 삭제라는 게 지시가 말이 되느냐?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드시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용감하게 올리니까 하루 만에 150만 넘게 조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